이어서 고 이영근 선생의 양력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영근 선생은 1919년 5월 3일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에서 아버님 이원영 선생님과 어머님 서광자 여사의 차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1933년 6월 청주공립고등보통학교 3학년 재학 시에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주도하다가 퇴학당하는 등 어려서부터 항일운동에 뜻을 두었으며 1940년 3월에는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서울시 종로 2가에 이보 한명회사를 설립하고 전무직에 있으면서 독립운동의 지도 인사 여러분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면서 회사 자체를 민족주의계를 비롯한 전국의 독립운동자들의 연락과 교류의 근거지로 만들어 독립운동에 전념하셨습니다. 1944년 여름에는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한 건국동맹 결성에 참여했습니다. 1945년 5월에는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잠입하여 서울시 도심에 있는 장안빌딩의 일부를 비밀 서클에 아지트로 하여 항일 지하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동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자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중앙위원이 되었습니다. 동년 9월 5일에는 건국준비위원회의 내자파가 주도하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에는 참가하지 않고 반대하여 싸웠습니다. 동년 10월에는 해방 후 처음으로 주간지 조선주보를 설립, 주간에 취임했으며 10월 5일에는 여운형 선생과 송진호 선생 등 좌우 정당 지도자가 참석한 국내 요인들의 회담을 준비하여 주최하였으며 12월 말에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 통치안에 반대하여 싸웠습니다. 1946년 봄에는 8월에 정식으로 발족한 사회민주당의 준비 단계로부터 참가하여 선전부장에 취임하였습니다. 그 후 사회민주당이 남조선 단독 선거에 반대했기 때문에 제주도 하나만이라도 주권국가를 수립하여 외국에 의한 군정은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탈당하였습니다. 1948년 8월에는 초대 농림부 장관 조봉암 선생의 청으로 농림부 비서실장 겸 농림부 장관 비서관에 취임하여 농지개혁 및 농업협동조합을 조직, 농업신문을 발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약하였습니다. 1949년 2월에는 조봉암 농림부 장관과 함께 농림부를 사임하고 즉시로 태양신문의 상임고문에 취임하였습니다. 1951년 12월에는 세칭 대남 간첩단 사건의 수괴로서 육군 특무대에 체포당하고 투옥되었습니다. 1952년 5월 21일에는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되었다가 5월 26일에는 전 피고의 무죄 판결이 내렸습니다. 1956년 3월에는 검사 공소로 대법원에 계류 중 병보석으로 병원에서 요양하게 되었습니다. 1958년 1월에는 진보당 사건이 발생하자 이승만 정권은 병상신문을 강행하였으며 그로 인한 학살을 면하기 위하여 일본해로의 망명을 결의하고 1월 19일에는 서울을 탈출, 4월 10일에 일본에 망명하였습니다. 동년 9월 6일에 동경 니시간다에 조선통일문제연구소를 설립하고 동년 12월에는 조선신문사를 설립하여 1959년 1월 1일에 조선신문 창간호를 발행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주장했습니다. 동년 2월에는 한국 대법원이 평화통일 운동자 조봉암 진보당 당수의 사형의 최종 판결을 내리자 조국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중앙대표위원 겸 사무국장인 원심창 이사를 비롯하여 김삼규 선생 등과 함께 조봉암 선생 구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국제적으로 구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동년 11월에는 조선신문의 진용을 정비하여 통일조선신문으로 제호를 개정하였고 이로부터 본격적인 언론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1960년에 들어서서는 원심창 이사를 비롯하여 제1평화통일운동의 대표자들과 조선민족통일회의를 조직하여 동년 3월에는 통일운동의 지침이 될 민족통일선언을 발표하였고 4월에는 기본적인 행동강령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61년 2월에는 일간 민족일보를 일본에서 지도 지원하여 창간하였고 민족자주통일협의회 결성을 촉진시켰으며 그를 또한 지원했고 동년 2월과 3월에는 제1동포사회의 민족단합사업의 일환으로서 당시에 조영주 민단중앙단장과 한덕수 조청년 의장의 연석회의를 중개하고 순회회담을 2회에 걸쳐 실현시켰습니다. 동년 3월에는 통일조선신문을 주관하고 5월에는 5.16 쿠데타가 일어나자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규탄하고 일본에서 반군정 투쟁의 봉화를 올렸습니다. 또한 통일 문제를 국제적으로 호소하기 위하여 월간 영문 잡지 원코리아를 발간하여 세계 120여국의 발송, 국제 여론 조성에 힘썼습니다. 동년 8월에는 군사정권이 조영수 사장 이하 민족일보 간부들에게 사형을 포함한 중령을 선고한 것에 대해 엄하게 규탄하고 구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64년 10월에는 통일조선 영감을 발행하여 통일운동사와 통일실현의 방법 등 내용을 통해 처음으로 통일문제의 이론화 작업을 실천하였습니다. 그 후 1965년 7월에는 한국민족자주통일동맹 일본본부를 결성하였고 통일조선 영감 해방 20주년 기념특집 65, 66년파를 발간하였습니다. 1966년 4월에는 4월혁명 6주년을 기념하여 동경시부에 통일운동의 간부 양성기관인 통일학원을 설치하여 청년민족 간부 양성에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동년 8월에는 제1청년 통일운동체로서 한국민족자주통일청년동맹을 결성 지도하였으며 1968년 1월 21일 북의 게리라가 난파되자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망동에 대한 준연한 비판을 가하고 그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1970년 2월부터 8월에 걸쳐서는 제1동포가 남북 양정부에 요구하는 남북 간의 평화 확보와 교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지도하였고 71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70년 10월에 있었던 북조선 노동당 제5회 대회에서 결정된 폭력혁명 통일노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무력통일 정책의 부당성과 위험성에 대해 비판 경고하였습니다. 동년 11월에는 민주조국통일회의를 결성 대표위원회에 취임하였습니다. 1972년 2월 국문판 통일잡지를 창간하였습니다. 1973년 9월에는 통일조선신문의 제호를 통일일보로 개정하고 일관화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언론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1975년에 들어서는 조청년 동포들의 방한 성모당 사업을 구상 제기하였으며 정부와 민단이 동년 9월에 성묘단 사업을 추진 실시됨으로써 본국에서 단절됐던 남북 대화의 재개와 민족 내부에 있어서의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와 이산가족의 재회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1980년에는 내각제개헌을 제기하여 일관 주장해왔고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정력적으로 주장하는 등 한국의 민주화와 조국의 평화통일의 여건 조성을 위해 정력적으로 불찰주와 힘쓰시다가 1984년 6월 뇌혈전으로 오른쪽 반신이 부자연 몸이 되었습니다. 1987년 7월에는
간장암으로 진단받고 입원과 퇴원을 거듭하는 투병 생활 속에서도 통일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1990년 1월에는 루마니아와 동굴아파 등 일련의 사태를 감안하여 우리 민족 내부에서의 그와 같은 비극의 발생을 미연에 막고 평화통일의 추진을 보장하는 여건을 구축하기 위하여 남북에 걸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주장하였고 그의 최대 장애인 김일성 정권의 퇴진을 국내외를 통해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1950년 5월 14일 오전 1시 52분을 기해 선생은 그렇게도 바라고 힘쓰셨던 조국 통일의 그날을 못 보시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지난 5월 25일 정부에서는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노태우 대통령 방일시 추서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조국 통일 실현에 있어서 고 이영근 선생의 일생은 실천적 조국 통일 운동의 지도자로서 진보적 애국 애족의 정치가로서의 생애였습니다. 이상 고인의 양력을 보고드렸습니다.